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국제외교안보팀에 있는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국제 전문 기자인 최인택 기자를 모시고 후배 기자로서 제가 국제 전문 기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요. 그러면 기자님께서는 언제 처음 국제 전문 기자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공을 약대를 전공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처음 국제 전문 기자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국제 전문 기자라기보다도 이제 처음 기자가 된 과정부터가 그런데요. 기자가 된 계기는 이제 여러 가지고 80년대에 복잡한 이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기자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전에 고교 시절인 79년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아주 바뀌는 엄청난 그 혁명이었는데요. 그때 뭐 시아파가 뭐다, 수니파가 뭐다, 이슬람이 뭐다 얘기를 처음 듣고, 이거 그 10대 고교생 생각에 정말 세상은 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게 많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게 기자가 되는데 하나 관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사에 들어와서 여러 부서를 거치고 있는데, 당시에 그 90년대, 91년 이전에 그 걸프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중동이 관심사였고, 그리고 또 이제 코소보 전쟁도 벌어지고 다양한 일들이 생기면서 국제 쪽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문화부에 있다가 99년도에 제가 이제 자원에서 국제부를 갔는데요. 국제부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정말 그 흥미진진하고 뉴스가 끝도 없이 나오고, 그리고 복잡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96년, 7년에 이제 영국에 연수를 왔는데요. 가서 정말 놀란 게 뭐 잘 산다, 선진국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국제화됐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문화가 동시에 서로 호흡하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발달하더라. 그리고 이제 같이 공존하더라.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사회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국제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국제부에 계속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제 국제 전문 기자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국제 전문 기자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제 전문 기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제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뉴스 중에서 좀 심층적인 그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큰 흐름 속에 밀려서 서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 뭐 예를 들어서 그 인종, 그리고 이제 뭐 젠더, 지금 이제 젠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뭐 국제 정치라든지 국제 경제에 비해서는 그 뒤로 밀린 과제였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국제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 계층 간의 뭐 갈등이라든지 그런 이제 사회적 변화, 그리고 이제 지구촌 여러 곳에서 나오는 민족주의라든지 뭐 어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정체성 정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발굴해서 소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하는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편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대한민국만큼 국제사회에 우뚝 선 나라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대외 관계, 대외 무역, 그런 걸로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그 국제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접근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배께서는 국제 전문 기자가 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국제 전문 기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언어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선배께서 영어도 잘하시고 프랑스어, 일본어까지 다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 국제 전문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하셨던 건가요?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수준이고요. 언어라는 게 정말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심지어 우리말도 보다 이제 정확하고 간결한 기사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전 처음에 신문사 들어왔을 때 한 몇 년간 뭐 열심히 바짝 긴장해서 노력하면은 뭐 한 3, 4년 지나면은 어느 정도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사 쓰는 게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는 정말 평생 갈고 닦아도 뭐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국어는 정말 하루하루 뭐 매일 닦고 갈고 뭐 뛰고 하지 않으면은 힘들다고 봅니다.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문체도 각각 이제 서로 발전하고 발달하고 변하기 때문에 좀 인터넷 사회에서 쓰는 그 디지털 기사에 많이 쓰는 문법과 과거 제가 처음 외신을 접했을 때 뭐 당시 많이 읽었던 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의 문체와는 또 조금씩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거하고 접하는 게 중요하지. 외국어는 정말 기본적으로 할 걸 하고 거기다가 매일매일 변화를 읽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외국어만 잘한다고 국제 기자를 뭐 물론 도움은 더 많이 되겠고 더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빨리 쓸 수 있고 더 이제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분명한데 외국어는 이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언어 말고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해야지 좋은 국제 전문 기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관심이 다른데 국제 기자는 정말 국제부 일은 그리고 이제 국제 미디어는 정말 다양하게 뭐 모든 종류 전 세상 모든 걸 다 취급하거든요. 옛날에 저희 회사 같이 일하던 동료가 그런 일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국제부의 범위는 어디냐? 네. 정치, 경제, 사회, 뭐 전쟁 이런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우주에 뭐가 들어가서 어떤 나라가 정거장을 만들고 또 우주에서 뭐가 날라오고 그리고 해저 뭐 10,000m에 뭐 처음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뭐가 발견되고 이걸 어디서 취급하겠습니까? 국제부에서 하는 거죠. 이제 글로벌 뉴스라 그래서 전 세계 국제 뉴스가 두 가지겠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네. 이게 이제 국제 뉴스가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제 관계 뉴스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국제 관계 뉴스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뭐 과학, 문화 그 모든 부분의 일이 다 관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 기자로 일하려면 이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과학이 싫어서 그러면 이제 뭐 해저 10,000m에 가서 뭘 이상한 생물을 찍어 왔는데 그런 뉴스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화성 가는 걸 이제 뭐 심층 기사는 과학이라든지 산업 경제 쪽에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처음으로 뭐가 발사되고 하는 뉴스는 국제 뉴스에서 우선 취급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있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심층적으로 다루고 관련되는 이제 사람도 다루고 미래관까지 보고 이런 건 이제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서 과학 담당 기자가 쓴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문제만 해도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문제만 해도 이거는 뭐 보건복지팀에서 지금 이제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 시작하고 거의 1년까지는 국제부에서 뭐 대부분을 했죠. 갈수록 이제 국내에서도 문제가 커지면서 복지팀, 과학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 지금 처음 발생하는 일, 우리 삶에 바로 다가오려고 지금 이제 뭐 뛰고 있는 일, 이런 일들은 전 국제에서 먼저 다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려면 그런 관심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그런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요. 국제가 다루는 이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부터 이렇게 보건, 그러니까 뭐 젠더 문제까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각 나라의 지리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폭넓은 거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뭐 지리라든지 뭐 세계사 이런 거에 관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걸로서는 다죠. 그 이후로 이제 뭐 책을 뭐 사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뉴스가 터지면은 그 뭐 다른 데서 나오는 자료를 본다든지 예를 들어 뭐 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벌였다. 거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냐? 국경을 얼마나 맞대고 있느냐, 어느 지역이 뭐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도를 열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그 국제부마다 이만한 뭐 그레이트 아틀라스 이런 이제 큰 지도가 있어서 그걸 펴가면서 여기네 그걸 또 그대로 이제 옮겨서 신문에 실을 작은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데 여기에 이런 이제 그 건천 마른 하천이 있구나. 여기에 오아시스도 있구나. 여기에 또 이제 그 국경 바깥에 있는 영토인 뭐 역의 영토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 걸 몰랐던 걸 그 인터넷 지도를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되는 걸 다시 또 거기서 클릭을 하면은 끝도 없이 이제 정보, 지리, 역사, 뭐 그런 뉴스, 지난 뉴스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 굉장히 양이 많은데 네.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갈수록 느끼는 건데 어떤 양측이 있는 뭐 전쟁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갈등이 생기면은 양쪽에서 자기네들의 유리한 뉴스를 막 적어냅니다. 네. 이전에만 해도 이제 뭐 그 제3자인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영어로 된 뉴스가 이제 뭐 객관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번에 아제르바이잔과 이제 아르메니아가 전쟁을 벌였을 때 나고르노 카라바크라는 작은 영토를 두고 이제 싸움을 벌였을 때 여기에 나온 수많은 뉴스들이 그리고 이제 동영상까지 포함해서 양쪽에서 다 나왔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한국말로 도와주세요. 이런 이제 동영상이 왔으면은 아르메니아 측 사람들도 그런 영상을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영어로 만든 뉴스를 내는 거는 뭐 사실상 뭐 프로파간다, 의도가 있는 정치적인 그 뭐 가공된 뉴스든지 아니면은 사실상 홍보 기사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면은 뒷 배경을 좀 철저하게 취재하고 조사를 해서 이건 약간 좀 뭔가 이제 의심이 간다. 이거는 그 지나친 한쪽 편을 드는 얘기다. 이런 걸 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뭐 아주 얘기가 재밌다. 구구절절하다. 가슴에 와닿는다고 썼더니만은 거기서 이제 의도적으로 만든 선전 영상일 가능성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만인을 위한 그 뉴스 혹은 이제 그런 이제 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객관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제 전문 기자로서 본인만의 관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선배께서는 좀 국제 전문 기자로서 취재를 잘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뭐 왜 현지에 있는 교수들과 뭐 꾸준히 소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외신을 뭐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본다던가 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하우를 좀 갖고 계신 건가요? 뭐 생존의 노하우인데요. 굉장히 많은 게 있고 이전에는 이제 AP, AFP, 로이터 이런 이제 그 전 세계 큰 통신사 거기다가 독일에서 만드는 그 프랑스에서 나오는 뭐 그런 미디어를 보면 약간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BBC가 굉장한 그 해외 특파원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단일 방송으로 제일 큰 방송 같은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도 좀 참조를 하고, BBC는 뭐 영국 정부의 영향에 의해서도 이제 독립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뭐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이제 뭐 몇몇 신문들, 큰 신문들은 거기도 이제 어떤 독립적인 논조, 어떤 이제 권력이라든지 큰 뭐 정부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봅니다만은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지에 가면 이제 뭐 영어라든지 이런 걸로 된 이제 뉴스가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갑자기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맥락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혼돈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파간다와 진실과 사이에서 이게 격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상시에 여러 가지를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매일 아침마다 이전에는 정말 그 모든 사이트를 뭐 즐겨보기에 넣어가지고 아침마다 쫙 한 바퀴 돌았는데요.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뉴스가 많고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이 SNS를 두고 거기에 저는 이제 여러 나라의 매체까지 주요 매체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의 매체까지 거기다가 이제 좋아요를 해두면은 저하고 연결이 돼서 아침에 떠서 쫙 돌리면은 하나씩 이제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번 그런 뉴스를 하거든요. 물론 그것만 보면은 그런 사람의 의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때는 이제 다시 메이지에 들어가서 다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한번 아침에 스크린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쫙 보면은 뭐 그것만 해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고 아침 먹고 또 보고 출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또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많은 뉴스가 일단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요즘 이제 이런 게 중요하고 이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쓴 전문가들이 쓰거나 아니면은 오피니언 페이지에 쓴 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눌러서 제가 쓰고 있는 SMS에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그쪽으로 밀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고 있는 그 문자 메시지를 딱 보면은 거기에 제가 땡겨놓은 뉴스들이 쫙 나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얘기가 너무 큰데 중요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제껴놓고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그때 한번 보자 해서 이제 그때 심층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일단 매일매일 접촉하고 축적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언제 밥 먹고 언제 휴식하냐 다 뭐 충분합니다. 시간을 잘 배분하는 거죠. 보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버스 안에서 끝까지 뭐 10분씩 20분씩 한 기사 보고 있으면 시간 다 가니까 시간 전략에서 이제 일단 한번 집합적으로 모아놓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 보면서 어떤 거는 길게 보고 어떤 건 짧게 보고 어떤 거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인지하고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 일상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보면은 시간도 전략하지만 시간 전략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중요한 건데 다시 찾으려면 막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당겨 놓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과 2, 3일 전에 뭐 봤는데 찾으려면 한참 뭐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접촉 면적을 넓히는 거죠. 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선택과 집중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선택과 집중을 잘 하려면 이제 그런 요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야기 듣다가 예전에 선배랑 한번 대화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아프리카 감비아로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감비아를 모르고 잠비아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부장님께서도 잠비아라고 알고 계셨는데 제가 선배께 저 이번에 감비아로 출장 가요 라고 하니까 선배께서 딱 첫 마디가 거기 세네갈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딱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은 좀 습득이 되는 건가요? 잠비아 남아공 북쪽에 있는 잠비아나 거기 수도 루사카에 있는 뉴스가 그게 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인도주의적인 뉴스가 나도 굉장히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전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지리와 역사를 좋아해서 네. 지리보다 역사보다를 열심히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세네갈 있고 잠비아 있고 뭐 기니비사우 있고 해가지고 그 작은 영토들이 있는데 프랑스와 스페인의 영토가 옛날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렇게 국경이 났다는 걸 오래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잠비아는 이제 뭐 남쪽에 있는 큰 나라인데 네. 뭐 수도 루사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뉴스는 제 기억에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나라가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보면은 국제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 지리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유럽 지도하면은 뭐 포르투갈이 있고 스페인이 있고 뭐 프랑스가 있고 이렇게 짝짝짝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와 남미가 나오면은 좀 관심이 적거든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주로 관심사가 서구에 이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남아에 대해서도 요즘 뭐 관광으로 많이 갑니다만은 네. 뭐 경제적 교류도 많이 하고 인적 교류도 많이 합니다만은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너무 그 서구 열강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전 세계와 같이 이제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 국제화 시대가 됐는데 너무 그렇게 관심사가 잘 살은 나라, 큰 나라, 서구 중심으로 가는 건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다양한 지역,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그리고 이제 그 중앙아시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중동인데요. 중동하면 이제 다 넓은 중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체성이 다른 나라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뭐 수천 년의 문화를 갖고 온 나라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다양한 나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존중,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국제 전문 기자로서는 해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2, 3년 전쯤에 선배랑 같은 부서에 있을 때 선배께서 이스라엘 출장을 가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각 몇 개국을 좀 다니시면서 취재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몇 개국인지를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것도 기준도 문제죠. 예를 들어서 베를린 영화제 취재를 마치고 파리로 갔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쭉 가면서 중간에 이제 그 독일 뭐 서쪽 끝에 잠깐 내려보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또 잠깐 내려봤더만 그건 벨기에더라고요. 룩셈부르크는 지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지났는데 하루에 그럼 제가 뭐 3개국, 4개국을 다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뭐 나름 잡아보면은 하루 묵은 지역, 네. 물론 이제 그 뭐 옛날에 동유럽이 막 무너지고 사회주의 체제가 막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 동유럽 갈 때 정말 하루를 묵어도 거기서 이제 뭐 여러 날 묵은 것 같은 끔찍한 기억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루 묵은 거하고 기차 갈아탄다고 하루 묵은 게 같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루 잔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세보기로 45개국? 근데 아주 작은 나라들도 많아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이제 3개국으로 쳤을 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칸 영화제 영화 담당 기자를 할 때 네. 칸 영화제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동료 기자들이 여기까지 온 김에 오늘 일정도 이제 적은데 아침에 그 기자회견 단체로 했으니까 오후에 잠깐 모나코에 갔다 올 수 있겠느냐. 기차 타고 갔습니다. 우와. 예, 갔는데 그 나라는 다른데 여권이 필요가 없더라.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그 나라 관리를 프랑스가 해주니까 뭐 그런 것도 알게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차로 조금만 가면은 이탈리아 국경이더라. 국경 가는데 산네모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국경 넘어서 네. 그 산네모 가요제가 이제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그 가요제더라. 역시 직접 다니다 보니까 네. A를 취재하러 갔습니다만은 주변을 또 다니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요. 옛날 베를린 영화제 취재를 갔다가 주말인데 주말에 일정이 없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새벽 기차를 타고 체코를 걷죠. 그때는 이제 체코와
그 슬로바키아가 분리되기 전이라 지금 이제 체코의 수도 프라하와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차로 이제 뭐 한 30분도 안 걸리는 그 오스트리아 비인,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주말에 이제 정말 주말 간선으로 돌았죠. 갔는데 가는 데마다 이제 저녁에 자면서 거기 오페라 하우스 가서 이제 음악회도 듣고 뭐 오페라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낮에는 미술관 다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알뜰하게 쓰면서 하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짧게라도 뭐 경험 혹은 이제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이미지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에 코소보 전쟁이 났다. 그럴 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길을 알아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베이징에서 다른 데는 세르비아로 가는 길이 다 끊겨가지고요. 베이징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비엔나로 가서 비엔나 공항에서 그 비인 오스트라고 비인 동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동료로라는 기차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칸으로 내려가서 헝가리를 관통해서 이제 그 국경까지 이제 기차로 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세르비아로 넘어가서 베오그라드까지 가서 그때 이제 전쟁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전에 그렇게 한번 그 짧게 가봤기 때문에 길이 생각이 났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역에서 내려서 누구한테 물어서 저 국경까지 뭐 택시로 갈 수 있느냐, 버스는 어디서 타느냐 그걸 물어봐서 이제 했던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뭐 우리하고 가깝고 이해하기가 쉬운 서구 문명이든 아니면은 뭐 지금이야 가까워졌습니다만 이전에 좀 어려웠던 동유럽 문명이든 혹은 중동이든 사람 사는 데는 거의 이제 시스템이 비슷하지 않는가 물어보고 접근하고 다가가면서 이해를 하고 접촉 범위를 넘기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다가서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를 몇 나라를 갔다. 이거보다도 이제 가면서 뭘 했느냐, 뭐 차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10개국을 지났다. 그거하고 이제 뭐 한 나라를 가더라도 정말 혹독하게 당하고면은 그 나라에 대한 그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비슷한 그 취재 기회가 있으면은 나도 한번 더 할 수 있다. 한번 가보자. 이번에 한번 부딪히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